네, 금요일 순서는 책도 읽고 여행도 가는 순서 마련돼 있죠. 네, 출판평론가계 미남평론가 김성신 평론가 그리고 경향신문의 미녀 기자죠. 이윤정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판례 보셨죠? 네. 빵 터지셨어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네. 정말 저는 그 이제 예로 나온 거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 생선을 구울 때는 굽기 전부터 문을 열어놓고 구울 것. 이거를 메모지를 이렇게 냉장고에다 붙이고 가고요. 그거는 잘못 샀음. 이거 얼마 비싸게 샀음. 다른 데 가서 알아보면. 다리미 바지 두르면 한 줄만 다려야 돼. 뭐 이렇게 10년을 그렇게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메모지에 대응해서 똑같이? 네, 세탁물은 세탁소에 맡기고 네, 생선은 자기가 굽도록 시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 그건 너무 그러니까요. 예, 못 견디셨던 거예요. 같은 뭐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인 것 같기는 해요. 좀 쓸데없기는 한데.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저 같으면 게을러서라도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못하죠. 네. 예. 아니, 그 영수증 산 거 갖고 일일이 다 결제, 이렇게 뭐 빨간 볼펜으로. 네. 참, 그 정신으로 다른 데 돈을 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게으른 남편분들을 용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보단 낫지 않습니까? 아, 그보단 낫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해보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보다 나을까요? 그러게요. 그것도 괴롭지 않을까요? 적당한 게 좋은 제일 것 같아요. 좋죠. 네. 네. 어떤 책 오늘 소개해 주실 거죠? 인생의 절반은 부자로 살자라는 제목이 눈에 띄는 책입니다. 네. 살았으면 좋겠네요, 정말. 정말로. 네. 이 돈에 대한 우리 일반인들의 잘못된 인식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아주면서 돈이라는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 설계해서 그야말로 좀 넉넉하게 뭐 꼭 부자로 살자 책 제목은 그렇지만 네. 이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그런 일들은 만들지 말면서 인생을 좀 현명하게 살자 이런 제안들을 해주고 있는 책인데 아주 네. 구체적이고 설명도 자상하고 좋은 책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 책 쓰신 분도 이 재무, 우리 특히나 이런 걸 하면은 재무 설계사들이 많이 이런 책 쓰시잖아요. 맞아요. 네. 돈을 네. 어떻게 모아라, 시드머니가 얼마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럼 그걸 좀 잘하시는 분이었나 보죠? 네, 이제 실제 현장에서도 그런 일을 하신 분이고 국내 유수의 은행에서 VIP 고객들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하시기도 했고 네. 또 이분은 또 공부도 계속 하셔서 서울대학교 그 소비자학과에서 아마 김남도 교수님의 지도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확한 것은 아니고 같은 네. 과 교수님이시니까 네.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현재도 이 재무 컨설팅, 네. 재무 설계 컨설팅 이런 그 일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저술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이 대중들을 위해서 20년 벌어서 50년 먹고 사는 인생 설계 같은 책도 쓰셨고 5년만 실천하면 50년 든든한 자산 설계 30 이후 50년, 이 50년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그런 또 저술가 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인생의 절반도 100세의 절반, 50년으로 뭐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안심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 맞아요. 예. 20대시면 뭐 70대까지 그렇죠. 예. 보시는 거고요. 그렇게 네. 해서 지금 지금 자신의 나이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50년, 그야말로 남은 여생을 상징하는 그런 연도가 50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저자가 또 책을 통해서 월급에 대해서 좀 인상 깊게 표현한 구절이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책을 읽고 또 열심히 그 일을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물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처럼 제대로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네.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월급을 딱 책정해 놓고 그 이상 빼가거나 그렇지는 않죠. 네. 항상 일정한 금액들을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가져다가 이제 집안 살림을 네. 할 때 쓰게 되시는데, 단순히 한 달을 일한 육체적 노동의 대가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월급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16년, 뭐 어떨 때는 20년 넘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 준비해서 받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제 월급인데, 하지만 그렇게 받는 월급을 이 함부로 쓰다가는 아주 쉽게 삶이 피폐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 월급을 받을 때부터 스스로 소비 시스템을 갖추고
이것에 자신의 그 뭐랄까 습관을 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어느 날 갑자기 뭐 내가 돈을 모으겠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힘들고요. 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소비 이 시스템을 이게 잘 균형을 맞추고 그야말로 50년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갖춘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무 설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강조하시는 게 고정적인 일정의 수입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시는데 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버는 것도 버는 건데 지금 소비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네. 소비를 그러면 정말 제대로 하는 법, 올바로 소비하는 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 네. 가지 아주 쉬운 실예들을 들어서 아. 설명을 하고 있는 것도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령 월급이 200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할 때 200만 원을 전부 소비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돈을 버는 기간 동안에는 별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200만 원 월급이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네. 또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다 쓴다라면 사는 동안은 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돈을 벌지 못하는 시기가 왔을 때는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 너무 타당한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네. 그래서 본문에서는 월급의 50%를 저축한 경우, 심지어는요 100%를 저축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와.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제 과외로 생기는 비용이라든지 아. 뭐 또 그 목돈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굴려서 모아놓은 예 거. 그래서 정말 극도로 소비를 이렇게 줄여서. 줄이면서 네. 자신이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은 전부 이렇게 저축을 하는 이런 형식의 패턴들도 가능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을 그대로 비교를 해서 또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즉 5년 정도가 지나면 그동안 50%를 그 모아둔 금액으로 충분한 소비를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자신의 그 50% 수입의 50%를 저축한다고 해도 네. 처음부터 월급을 그래서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내가 2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씩이나 저축해라고 생각하면 하기 힘든데 나는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돼라고 처음부터 가정을 하면 이것이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인드의 문제고 이 삶에 대한 태도나 자신감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까지 아니었다라면 한꺼번에 어느 날 갑자기 월급의 절반 저축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10%, 그 다음에 좀 살만하면 20% 이렇게 견딜만한 그것을 이렇게 네. 그 단계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충분히 50%까지는 누구나 다 저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월급의 100%를 저금한 분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또 목표로 삼고 마음을 네. 그렇게 먹으면 가능한가 봐요. 지금 그 마인드의 네. 문제라는 거를 지적하신 거 보면 네네. 그렇겠네요. 네. 이 예를 통해서 들으니까 더욱더 좀 현실감이 느껴지고 네.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 40대 가장의 예도 네.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사실 지금 경제적으로 가장 위기감을 느끼는 세대가 또 40대이기도 네. 하죠. 이 초등학생과 중학생, 남매를 둔 평범한 직장인, 이런 분을 이제 하나의 신뢰로 책에서 네네. 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커가면 자연스럽게 좀 아이들한테 방 하나씩도 줘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도 좀 늘려야 넓혀야 하고, 되고. 네. 방 개수가 중요하니까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딱 뭐 살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면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고요. 네. 또 자가용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것도 운영해야 되고 또 한두 달에 한 번씩 회식도 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40대 가장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아이들의 사교육비도 적지 않게 들어갔죠. 사실상 일상생활 속에서 사치는 없는 겁니다. 네. 집을 늘리느라고 이 생긴 담보대출 때문에 사실 사치할 엄두도 못 내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저자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측을 해보고 대비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크면 집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 이것이 결국 무리한 대출을 이제 하게 되고 네. 그 대출 때문에 대출 빚을 갚느라고 다른 저축도 할 수가 없고 사실상은 미래에 대한 대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전문가로 봤을 때 앞으로 부동산이 과거처럼 막 갑자기 2배, 3배 폭등을 해서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길도 사실상 끝난 없지 것 않겠느냐. 같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 이런 그 뭐랄까 부동산에 너무나도 많이 묶여져 있는 이런 그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조언을 해주고 있기도 했습니다. 네.
아마 들으시면서 내 얘기야 이러시는 분들이 맞아요. 계실 거예요. 40대라고 하면 집도 어느 정도 특히나 이제 아들, 딸이 있으면 남자, 여자 다 시고 이제 방을 또 네. 따로 줘야 되고 애들 크면서 사교육비는 더 들어가고 이러니까 아까 월급 200이라고 그러셨는데 반 넣는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 하고 그렇죠. 네. 힘들죠. 정말 지금 생활 맞춰 나가는 것만 해도 딱 깝깝하다 이런 분들이 대다수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사실 네. 그렇죠. 우리 사회가 또 그동안 그런 방식의 소비를 어떻게 보면 좀 부추겨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만 여길 것이 아니라 점차 조금씩 그 저축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비중을 그러니까 염두에 두게 되면 늘려갈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계속 강구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모든 그 자산 설계를 한꺼번에 바꾸기는 힘들지만 의지를 가지고 조금씩 네. 이 방향대로 바꿔나가는 것이 그래도 좀 안전한 네. 어떤 그 뭐랄까 이제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뭐 현명한 길이 아닐까 싶은데 이 책에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재무 설계 전문가이지만 돈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네.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상은 돈이 아니라 행복이다. 사실 행복을 지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네. 어떤 그 돈에 대한 설계나 경제관념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돈이 이 행복의 그 가장 뭐랄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또한 돈이 없으면 행복을 또 만들어내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방해받을 힘들지 수가 않느냐. 있죠. 네. 예. 그러면서 이 생애 재무 설계라는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좀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네. 좀 정확하게 성찰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은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다. 바로 그것의 목적은 행복을 위해서이다라고 네.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네. 정말 이 책 제목처럼 인생의 절반을 부자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저자가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건 뭘까요? 예, 역시 왕도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당장 불필요한 소비, 또 순간의 만족을 위한 소비, 네. 또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소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지금 네. 당장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면 이런 소비라는 부분들을 그 최소한으로 좀 줄이고 그러니까 이런 소비들은 줄여도 전혀 우리의 행복도에 그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 대신에 이 가족의 미래와 자신의 어떤 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계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행복을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한 일이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메시지를 이 책을 통해서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소비를 좀 구분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이게 뭐 할 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행복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분을 해서 과감하게 쳐내는 작업을 가을 겨울 되면은 가로수 가지 쳐내듯 쳐내야겠네요. 네. 이성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딱딱 네. 세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하셨듯이 마음가짐, 네. 마인드를 재정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쾌한 책 읽기, 인생의 절반은 부자로 살자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